대표님들이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거래처 확보 및 품질 및 납기 관리, 인원 관리, 수급 및 운영자금 확보 등 절세보다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창업 후 몇 년 동안 앞만 보고 달리시다 보면 해마다 내는 세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더군다나 해마다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 후 쌓이는 이익잉여금을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는 세금 폭탄에 직면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익 소각을 통해서 세금 없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환원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창원에 있는 주식회사 KS산업은 업력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최근 2, 3년간 순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저의 제안대로 추후 세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환원하기로 하였는데요. 급여 인상이나 배당을 통한 일반적인 환원 방법으로는 세금이 지나치게 과하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한 이익 소각을 통해서 세금 없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6억 원을 환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KS산업은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은 1억 원이고 지분 구조는 대표님이 92%, 배우자는 2%, 자녀 두 사람이 각각 3%씩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부채 비율은 낮지만 그래도 은행 대출이 있어서 감자보다는 이익 소각을 하기로 하고, 대표님이 보유 중인 지분 중에서 시가로 약 6억 원, 지분율로는 6%인 1208주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가액 그대로 이익 소각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부간에는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었고요. 이익 소각이나 감자와 같은 주식 소각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가 아닌 의제 배당으로 간주돼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본 사례의 경우에는 6억 원의 증여를 받아서 6억 원의 소각을 하였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도 없었습니다. 이익 소각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식수는 감소하였지만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익 소각은 감자와는 달리 자본금은 손대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만 환원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자본금 조건이 있거나 은행 대출이 있어서 은행의 동의를 받기가 신경 쓰이는 경우에는 감자 대신 이익 소각을 실시하면 문제 없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익 소각이나 감자와 같은 주식 소각의 경우에는 세법상의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특히 이익 소각의 경우는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문제가 없고, 추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사례의 경우에는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 보유 수량에 대한 취득가액 산출 시에는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할 경우 취득가액이 내려가게 돼서 시가로 소각 시 배당 소득세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 전에 주권을 발행해서 주식을 특정하여 증여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하여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의 절세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야 하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란 법이 적용하고 있는 과세 기간과 허용하고 있는 공제 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용되는 누진세율 단계를 낮추거나 낮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나 세무당국의 과세 방침보다 반박자 먼저 절세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한 절세 방법도 세무당국에서 이미 인지하고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단계이니까요. 이상으로
이익 소각을 통해서 세금 없이 미처분 이익 경험을 환원한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